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공간 도형이죠. 공간 도형은 세 개의 파트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위치관계, 두 번째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 세 번째 정사형 이렇게 돼요. 위치관계에서는 평면 결정 조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두 도형 간의 위치관계를 살펴봤어요. 평면 결정 조건은 네 가지였고 두 도형 사이의 위치관계에서 두 도형의 종류가 세 가지였어요. 직선과 직선, 직선과 평면, 그리고 평면과 평면. 이 중에서 기준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다.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를 핵심만 추린 게 직선과 평면이 평행이다.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가 되겠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부분이 두 번째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죠. 평행과 수직 각각에 대해서 판단과 실전을 배웠고, 실전에서 도입된 보조 평면이 각각 평두 평면과 직포 평면이었어요. 특히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의 실전은 삼수선의 정리라는 놈이 도입이 되었죠. 삼수선의 정리는 수직, 공간 도형에서 수직이라는 상황을 찾아내는데 사용하는 것이고, 찾아낸 후에는 우리가 이제 수학상 기하 파트에서 배운 수직 조건을 이용하는 거죠. 수직 조건은 참고로 크게 두 개의 파트, 하나는 삼위일체, 또 하나는 같다. 이렇게 두 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정사형이다. 참고로 공간 도형에서 시험 문제, 내신이든 수능이든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두 개의 파트, 삼수선의 정리와 정사형에서 시험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앞서 언급됐던 내용들은 이 두 개의 내용을 떠받치는 기본이 되는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어찌됐든 실전에서는 정사형이라는 놈이 나오게 된다라는 뜻이지. 지난 시간에 정사형을 시작하면서 이제 각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그 다음에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이면각의 크기 중 작은 쪽을 말한다 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각이란 걸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걸 바탕으로 정사형을 실제로 해보자 라는 거고,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정사형은 정의가 수선의 발이다. 수선의 발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강조했던 것은 중학교 1학년 입체도형에서 배운 보조평면 중에서 두 가지가 있었지. 전개도와 단면도. 그 중에 단면도를 일반화한 것이 정사형이다. 문제 풀어본 경험에 의하면 입체도형 문제를 풀 때 전개도보다는 정사형이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단면도가 압도적으로 중요했으므로 여기서 배우는 정사형이 중요할 것이란 걸 충분히 추측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요렇게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단면도에 관련된 문제도 풀어봤었죠.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거는 주제가 이거야. 주제가. 지금 이 문제의 주제는 뭐냐면 삼각형 BCD와 삼각형 PQR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 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놈이 없다 라는 게 포인트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면각이잖아. 이면각. 이면각을 할 때 핵심은 이면각의 변, 즉 두 평면의 교선이거든. 그런데 두 평면이 한없이 연장이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한없이 연장이 된다면 어딘가에서 생기겠지만, 이 문제의 그림 자체에는 이면각의 변이 없다라는 거거든. 이게 중요한 상황이야. 그래서 이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이면각의 변 만들기.
다른 말로 두 평면의 교선. 가 되겠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만드느냐? 없으니까 만들어야 된다고. 그게 이 문제에서 주제이지. 정석을 피세요. 152페이지. 정석 152페이지에 그림 1번이라고 하는 그림을 확인하세요. 이 정석의 그림을 자세히 보면 그 선분 AB의 정사형이 선분 A', B'이다 라는 의미의 그림이거든. 그런데 뭐냐면 선분 AB와 선분 A', B'은 각이 아니죠. 각이라고 하는 것은 시점이 일치하는 두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인데, 여기서는 시점이 A와 A'로 볼 수도 있고 B와 B'로 볼 수도 있는데, A와 A'로 본다면 두 개가 일치하는 점이 아니지. 오케이? 그래서 이걸 면으로 본다라면 이면각의 변, 즉 교선이 없는 상태이다 라는 뜻이야. 지금 문제 상황이 이해 갔다 손드세요. 지금 이거랑 이것이 각을 이루지 않는 상황이다 라는 게 이해 갔다 손드세요. 내리세요. 일단 뭐 문제의식이 뭔지를 알아야 그걸 해결을 하지. 그래서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나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방식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에 첫 번째 방식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거기에서 뭐가 있느냐면 B2'이 있죠. B2'이 있어. 그래서 선분 A, B2'이 있죠. 이거야. 여기는 이렇게 찍혀있죠. 그래서 얘랑은 뭐? 길이가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세타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걸 의미한다. 이게 뭔데? 평행 이동을 시키세요. 둘 중에 한 놈을 평행 이동시키세요. 이 그림에서는 얘가 위로 올라간 것이다. 평행 이동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 라는 거고, 거꾸로 선분 AB를 밑으로 내릴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요 교선을 만든다. 지금 이해 갔나? 알겠지? 지금 뭐냐면 이 평면과 이 평면으로 생각을 해보자 라는 뜻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세타가 어디에 또 있느냐? 여기에 있죠. 여기. 이건 뭘 말하느냐?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연장, 이렇게 연장. 연장을 시킨다라는 거야. 연장을 시키면 여기에 또 다른 교선이 등장한다. 그래서 2번은 연장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연장을 시킨다. 뭐 어려운 용어는 아니야. 그리고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는 당연한 놈이고. 지금 이해 갔나? 알겠죠? 얘는 빨간색으로 바꾸겠어요. 1번 여기다 적자. 1번 평행. 그래서 이면각의 변을 만들어야 각이 등장을 하고, 각이 등장해야 뭐 정사형의 크기를 구하든 말든 한다라는 거지. 이 문제는 노골적으로 각을 구하세요. 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는 거지. 지금 이해 갔죠? 오케이.
지금 이걸 빨간색으로 위로 노란색으로 적은 이유는 이것도 사용은 되지만 이게 중요하다. 평행이동시키는 관점이 중요하다야. 큰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저 관점을 이용하여 마무리해 보세요. 시작. 푼 사람은 손을 들어 답을 확인 받으세요. 보겠어요? 그래서 지금 파란색 면과 빗금친 면이 이루는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고, 이면각에 변이 없다가 문제이고, 얘를 이렇게 연장시킬 수 있고 얘를 이렇게 연장시켜서 2번 연장 관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게 머릿속에서 좀 쉽지가 않죠. 가능은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맞춘 학생도 그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만 지금 이게 정사면체다. 그리고 문제 상황이 각변의 3등분점에 이것저것 그것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 라는 거잖아. 이랬을 때 뭐 요점이 들죠. 그래서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냥 이렇게 긋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 하면은 지금 뭐가 된 셈이야? 얘가 위로 평행 이동이 된 셈이다.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자고, 여기서 생각할 때 또 뭘 생각하느냐 하면 이거 자체가 정사면체죠. 이거 작은 것 자체가 정사면체가 되겠어요. 정사면체를 다룰 때는 가장 기본적인, 마치 이거랑 같은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면 가장 기본이 수선의 발을 내린다.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합동이다 라는 사실을 이용한다와 마찬가지로 이런 기본적인 보조선이 있다. 즉 여기서는 보조 평면이죠. 그게 뭐라고 했지? 이거죠. 이 별의 중점을 연결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생각한다 이거죠. 여기서. 알겠지? 그럼 여기서 생각하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여기가 빨간색 삼각형의 수선의 발이 되는 거죠. 지금 이해 갔지? 그리고 이것도 알아야 돼. 이면각이란 뭐였죠? 이면각이란 환원시킨다. 면으로 이루어진 각을 선으로 이루어진 각. 요거랑 이거 같은 점에서 수선 나갔을 때 이거끼리 이루는 각이지. 이거. 지금 이해 갔지?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야? 이 직각삼각형에서 세타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고, 변의 길이는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 있겠어요. 문제에서는 변의 길이가 따로 주어지지 않았지. 그거 네가 설정을 해주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다. 여기서 포인트는 얘죠.
평행 이동이다 라는 게 포인트다 라는 거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어요? 답은 5번이에요. 5번. 5번이 답이니까 계산은 네가 해보도록 하세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얘기를 교과서에서 살펴보자. 예제 2번 읽으세요. 예제 2번. 예제 2번 문제와 풀이를 읽고 이해하세요. 빨리 보겠어요? 이게 지금 내가 설명한 내용을 예제로서 제시한 교과서 부분이 되겠어요. 거기 보면 노란색으로 밑줄을 칩시다. 예제 2번에 문제가 끝난 부분에 단 어쩌고저쩌고 있죠. 여기서 변 BC는 평면 알파와 평행하다. 괄호 안에 있는 부분 밑줄 치세요. 노란색으로. 변 BC는 평면 알파와 평행하다. 이게 왜 주어져 있니? 하면은 그 아래를 보면 증명이라고 되어 있고 그 두 번째 줄 알파의 평행한 평면을 베타라 하고 밑줄 치세요. 알파의 평행한 평면을 베타라 하고 이게 지금 뭐 한 거지? 베타는 알파를 평행 이동시킨 거지. 그래서 교선 BC를 만든 거야. 그래서 이면각이 탄생하고 이면각의 크기인 각도가 세타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거죠. 이해 갔지? 오케이. 요런 상황이다. 오케이.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그 다음 단계의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자.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보세요. 보세요. 푼 사람은 손을 들어 답을 확인 받으세요. 보겠어요? 쉽지 않죠, 이 문제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두 문제가 같은 문제거든. 제일 첫 번째 푼 이 문제, 요 문제랑 지금 네가 풀고 있는 문제를 비교해봐. 비교해 보세요. 시작. 여기서 봅시다. 선생님이 비교하라고 했어요. 여기 봐. 수학은 논리이고 논리적인 생각은 같다와 다르다를 구분한다라는 건데 같다와 다르다를 구분하는 행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비교하라고 하면은 그냥 보고 구경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 우선 같은 것을 찾아. 그걸 기준으로 다른 걸 찾는 거지. 지금 이해 갔나? 같은 게 뭐죠? 같은 건 이거야. 네가 지금 두 번째 문제를 못 풀고 있는 이유가 뭐니? 두 번째 문제를 못 풀고 있는 이유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즉 이면각의 크기를 지금 못 찾아서 못 풀고 있는 거죠. 그것만 알면 쉽게, 아니 그걸만 알면 거기도 코사인 세타 값을 알면 지금 삼각형의 넓이가 9라고 돼 있나? 9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답이야.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찾는 거니까 똑같은 문제잖아. 코사인 세타를 찾아라. 다른 건 뭐죠? 왜 네가 이 문제를 못 풀지? 아까 전에 풀었는데? 아까 전에는 이면각의 변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이거지. 근데 이 문제는 이면각의 변이 쉽게 안 구해진다. 이거지. 오케이? 그럼 놀라운 게 뭐냐면 교과서 프린트를 보세요. 교과서 프린트를 보면 예제 2번이 바로 첫 번째 풀었던 문제 상황이야. 예제 2번에서 네가 밑줄 친 부분이 변이 평면과 평행하다 라고 되어 있잖아. 칠판을 보세요. 네가 첫 번째 풀었던 프린트에서는 요 변이 빗금친 평면과 평행하다 라고 하는 건 확실하죠. 매우 직관적으로 쉽게 파악이 가능한 부분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런데 그 밑에 봐. 문제 3번을 읽어보세요. 이게 교과서야. 여기 봐. 네가 앞으로 나한테 배운 사람이라면 교과서를 공부를 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때 교과서를 혼자서 좋아! 교과서만 풀면은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했고 나는 수능 만점이야. 같은 착각은 하지 마시고, 다만 남들이 교과서를 안 본다고 교과서를 구경 안 할 생각도 마시고, 짧은 시간이라도 교과서를 한번 구경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때 구경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선생한테 배웠던 관점을 바탕으로 구경할 생각을 해야 돼. 자, 선생 수업에서 어디가 이론이? 나 수업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이론이고 이거는 거기에 대한 예제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뭐야? 이것도 이론이다 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여기서 제시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야? 여기서 제시하지 못한 미묘한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제시하겠다라는 거잖아. 이게 선생이 뭐 창안해낸 그런 게 아니라 교과서가 그런 거야. 교과서가 내용을 제시해서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문제에 적용시키는데, 예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항상 풀이가 있죠.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어. 문제는 문제가 뭐냐면 풀이가 없다는 똑같은 게 문제죠. 오케이? 그래서 교과서도 어찌됐든 간에 이 예제와 문제가 교과서에서 설명하려는 내용의 일부다라는 사실을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애들이 뭘 착각하느냐 하면 교과서 본문 내용은 까다롭고 이해하기 까다롭고 문제는 족도 쉬워서, 그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까다로워서 수업을 들어서 그걸로 대체하려고 하고 읽기 싫고, 근데 문제는 존나 쉬워서 안 풀고, 그래서 교과서는 이래저래 안 보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보통 맞이하지. 근데 이제 너는 나한테 배웠으면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뭘 얘기하니? 보면 교과서 프린트가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제 평행이잖아. 포인트가 평행이지. 그랬을 때 여기서 뭘 제시하면 평행 이동을 시키잖아. 그럼 평행 이동을 시켰을 때 마치 두 우주선이 도킹이 깔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는 평행이 아니야. 오늘 문제 뭐가 똑같으냐면 여기는 해설을 친절하게 해놓고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거기서는 핸들을 친절하게 해놓고 여기는 해설이 없어. 그런데 이제 이게 뭐야? 이게 예제지. 오케이? 지금 이런 구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한테 배운 학생이라면 뭘 생각해야 돼?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제시했다는 건 교과서의 의도가 뭐라고? 얘기해봐. 평행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걸 가르쳐 놓고 이걸 제시한 건 어떻게 하라고? 얘를 이걸로 환원시켜. 이 사고방식을 너한테 요구하는 거야. 항상 그런 거야.
이걸 잊지 말라고. 알겠지? 내가 스톱하고 난 다음에 뭐 한 거냐면 풀어주려고 스톱한 게 아니고 힌트를 준 거예요. 힌트가 지금 이런 책에서 네가 결론은 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한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된다라면 이 문제는 뭐 네가 풀든 못 풀든 푸는 사람도 있고 못 풀었다도 쉽게 이해를 했죠. 와 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 문제가. 과연 환원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때 환원은 이걸 배우기 이전 교육과정에서 그 방식을 배웠다. 이거 그 이전 교육과정을 졸라게 긴 세월 동안 배웠는데 그걸 어디 구석탱이에서 찾아가 아니라고. 그런 거는 수학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고 중요한 거를 이용하라는 거고 중요한 거는 반복이 되었다 라는 뜻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 선생 설명을 참고로 최대한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꼭 풀어야 된다는 압박감을 버리시고 못 풀 거야. 자, 보겠어요. 거의 풀이나 마찬가지인 힌트를 제시하고 조금 더 시간을 주겠어요. 거의 풀이나 마찬가지. 너는 과연 지금 이 현상을 보면서 앞에 배운 내용을 떠올리나? 라는 거지. 뭔 말이냐? 내가 뭐라고 했냐면 공간 도형은 3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고 그 마지막이 정사형이다. 참고로 공간 도형이 끝나면 공간 좌표가 되는데 공간 좌표는 거의 할 게 없는 단원이 되겠어요. 자, 아무튼 그러면 너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그것도 약간의 응용 문제를 풀고 있죠. 응용 문제는 3개로 구성이 되는데 적용 B, 환원, 확장. 그 중에 환원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적어놨죠. 그런데도 나는 왜 안 되나요? 병신이라서. 얘 봐. 그런데 이 문제는 이걸로만 풀리지 않아. 특히 응용 문제라면 무슨 말인가요? 당연히 앞에 내용이 들어가야지. 여기서 배운 관점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내 수업을 듣는다. 사람은 이렇게 어느 부분에 몰두하게 되면 거기만 보게 되니까 시야가 계속 좁아져. 그래서 여기만 본다고. 여기랑 여기는 네 뇌에서 사라지고. 내가 지금 얘기를 뭐 할까? 너가 지금 여기만 본다고. 여기는 사라지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었느냐면 이게 위치관계죠. 그 중에서도 위치관계가 뭐야? 두 번째가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죠.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는 2개. 평행과 수직이다. 이런 거를 지금 오늘 시작하면서 얘기했죠. 그러면 너는 그 관점을 들이대서 지금 결국 위치관계가 기하의 최종 목표다. 이 위치관계죠. 평면. 오케이? 그러면 뭘 생각해야겠니? 라는 거야. 당연히 직선 2개지. 하나는 이거. 또 하나는 이거. 뒤져라, 씨. 누가 봐도 이걸 제시해 주죠. 누가 봐도 지금 봐봐. 그림을 봐. 삼각형을 빼고 제시되어 있는 선분이 BP야. 그리고 그 길이를 제시했어. 그럼 뭐냐 하면 여기에 포인트를 가져라 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포인트를 가져라는 거야.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주 평행임을 알았다. 손 드세요. 지금까지 생각한 결과 평행임을 알았다.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 문제고 그 중에서도 평행이야. 평행과 수직이야. 뭐가 문제냐면 이게 중요해. 가장 중요해. 오늘 시작하면서도 얘기했지. 그런데 정작 어떤 문제를 풀 때는 이론이고 나발이고 없고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역설적이게도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이 문제에만 집착할수록 이 문제를 못 풀게 돼. 그런 걸 역설이라고 하는 거죠. 포인트는 이 직선과 이 평면이 평행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직선과 이 평면이 위치관계가 뭘까? 이게 평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아니죠. 이 직선과 이 평면의 위치관계를 생각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지. 앞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이게 네가 수학을 못하는 가장 뭐랄까 큰 고비, 가장 최후의 고비야. 최후의 고비 정도까지는 근데 아무튼 최후의 고비에 해당돼. 물론 최후의 고비는 고사하고 그 앞에 고비에서 이미 나는 맨날 걸리고 있다 이러면 할 말이 없는데, 이게 최후의 고비야. 뭐 이게 뭔데? 관점이 없어. 이걸 내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렇게 질문한다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관점, 필연적인 관점. 이런 거를 내가 수업에서 맨날 하고 있는 거거든. 평행이에요. 평행인지 생각해 보세요. 시작. 평행인지 실제 평행인지 뭐 네 혼자 생각할 능력이 안 되니 내가 제시했어요. 그러면 실제 평행인지, 그럼 그 관점을 가지고 이게 실제 평행인지 확인해 보세요. 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지. 이거야. 교과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졸라게 설명하는 왜 정작 내가 혼자서 못할 만한 것에 대해서 왜 말을 안 했나, 이렇게 바꾸라는 뜻이고, 이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서는 그냥 바꾸라, 이제 그냥 평행하지 않다만 제시해. 여기서는 평행인 선을 숨겨서 제시했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교과서 문제에 비교하면 정말 친절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왜 평행인가? 이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봐. 뭘 봐? 제시한 조건을 보면 이 점에서 여기까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거리가 얼마래? 3? 여기서 여기까지는 1? 수선의 발까지 거리가. 그리고 이상하지 않니? 몇 대면? 2대 1. 즉 3대 1이지. 3대 1이라고. 이게 3이고 이게 1이야. 이게 쉽게 보여야 되는 게, 선생이 평면 좌표를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뭐 몇 대 뭐 몇 대 몇 뭐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걸 했었지. 평면 좌표에서 분점이 이거거든. 분점이.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뭐 수선의 발을 내는 거죠. 수선의 발을 딱 내려. 딱 내려. 잠깐만. 수선의 발을 딱 내려. 요거는 조금 더 위로 올라. 그럼 이 길이가 얼마야? 1이라고. 1. 이게 3대 1인데 비율이, 이게 실제 길이가 3이야. 그럼 이 실제 길이는 1이죠. 1. 오케이? 그랬을 때 보조선 5종 중에 이거 연결. 왜 이걸 연결할 생각을 하나요? 네가 만약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 이거랑 혹시 수직일까? 저기 가면 좀 웃기지도 않아? 진짜? 그러면 평행밖에 없거든. 왜냐하면 평행과 수직을 배웠거든. 이런 관점을 갖는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이거라, 내가 직선과 평면이, 오늘도 수업을 하면서 얘기했죠. 직선과 평면이 평행이다를 어떻게 판단하냐. 판단이 우리가 배운 거다라고 했죠. 그 판단이 뭐였는데? 판단이 뭐였어? 기억나나? 뭐 여기랑 평행하면 요거랑 이거를 포함하는 평면도 평행이다 라고 판단한다 라고 했고, 요게 두 개가 되면 요 두 개로 이루어진 평면과 요 아래 평면이 평행이다 라고 판단한다 라고 얘기했지. 정석에서 무슨 정리 적혀 있는 것들 중에서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얘랑 평행이다. 따라서 얘랑 얘가 평행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지. 이해 갔나? 만약에 이게 평행이라면 이거 환원이 됐죠. 내가 얘기했잖아. 뭐 이렇게 제시한 거는 이렇게 바꾸라는 뜻이고, 바꾸는 방법은 뭐야? 이전 교육 과정에서, 아까 이전 교육 과정에서 배운 것이다. 수학은 논리학은 일관성이야. 항상 똑같은 패턴.
그런데 이런 수학에 대한 어떤 사고 방식을 배울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는 학생들, 보통 능력이 부족하기보다는 의지가 부족하거든. 그런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듣더라도 아, 됐고 문제나 풀어줘 뭐 이렇게 되거든. 너가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데 됐고 문제나 풀어줘.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니까 수학이 뭐가 되는가? 그 문제풀이가 다른 문제풀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다라는 거는 머릿속에 안 들어가고 이건 이렇게 풀고 이건 이렇게 풀고 저건 그렇게 풀고 이건 그렇고 수학은 존나 복잡하네. 그래서 역시 많이 푸는 게 장땡이야. 존나게 풀어가는 거지. 물론 많이 푸는 건 당연히 필요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수학을 처음 학습할 때 그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론 체계가 갖춰졌을 때 그런 체계를 자 이게 실제로 되는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라고. 임상실험이란 거 있잖아요. 요즘에 코로나 시대를 맞아야 백신이 화두고 백신에서 임상실험을 거쳐야 되는데 워낙 급하니까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고 바로바로 투여를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잖아. 사람이 뒤지는. 그건 뭐 우리 지금 사람이 뒤졌잖아. 그럼 이게 평상시라면 그 제약회사에 막 소송을 걸고 해야 된다고. 그런데 안 걸겠다는 단서 조건을 걸고 수입을 한 거거든. 임상실험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얘기 왜 했냐면 백신이 만들어져야 임상실험을 하지 문제풀이를 하지. 근데 애들은 백신을 만들어지지 않는데 문제풀이만 존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뭐 갖고 문제풀이를 하는 거야? 물백신이겠지 뭐. 중국산 물백신.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알겠죠? 그래서 얘랑 평행해. 그러면 결국엔 뭐야? 평행. 이 문제로 환원이 된 거라고. 그래서는 이렇게 푸는 거라고. 평행이동. 그럼 어떻게 되겠니? 평행이동하면 이거지. 기하학이야. 기하학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뭐죠? 흐름에서 행위가 쪼갠다야. 지금 뭐 하겠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으로 쪼갠다. 끝이야. 그럼 저렇게 되는 거야. 지금 선생 말이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선생 말이 이해 갔다. 야, 너 혼자 이해했어. 고마워. 너라도 손 안 들면 이런 찐떡 빠바사리. 이해가 되건 안 되건 그러면 이해가 안 된 사람이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면서 계속 풀어보세요. 마무리를 한번 해보세요. 시작.